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분주한 사람들. 깎아놓은 제기들이 흡사탑처럼 하늘 높이 쌓여있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여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일을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는 작업자. 오르막인데 이게 너무 크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반으로 토막을 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목기는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오리목과 물풀의 나무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겨울 시즌에 별채해서 충분히 건조시킨 나무를 1년 내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소나무는 벼가지고 제재소로 들어가지만 지금 벼게 되면 지금 잎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수분이 나무에 다 지금 빨아 올린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겨울 초겨울을 되면 낙엽이 떨어질 때 그때 수분이 땅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때 벼야 되는 거예요. 잘 마른 나무가 목기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릇에 맞는 크기로 통나무를 자르는 일. 36인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첫 작업부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통나무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과정. 나무를 깎을 땐 언제나 숨 쉬기가 곤란할 정도의 많은 톱밥이 날립니다. 그러나 힘든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것을 잘못 오면은 손이 놀 들어가면 손가락이 나가버리지. 손가락이 절단돼버려 이렇게 잘라져 버려. 이게 아주 위험해. 날리는 톱밥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과 씨름을 하다 보면 금세 온몸이 땀 범벅이 되기 일쑤지만 작업량이 밀려있어 쉬지도 못하고 바로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외형을 만드는 초벌깎기 과정. 제기에 들어가는 접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다리 부분을 깎아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다시 나사를 조이는 작업자. 안 조이시면은 요거 나무가 빠져나가고요. 나무가 튀어나와요? 요거 빠져나가고. 나사를 단단히 조여주지 않으면 깎던 그릇이 밖으로 튕겨나와 순식간에 나무가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사를 조이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결과물을 확인하는데요. 잘 파졌어요. 아, 잘 된 거예요? 예. 밑에 요것만 파는데 500개. 두만 뚫고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이것은 적으니까 많이 나오는데 큰 것은 300~400개뿐이 안 나와. 하루 종일 꼬박 서서 500개의 목기를 깎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 도중 기계를 멈추는 작업자. 뭐가 잘못됐는지 그릇을 돌려 확인합니다. 이거 썩었다고 봐야 돼. 썩었다고. 이것은 이게 못 써요. 불량이에요. 양수타용. 전부 다. 깎기 전엔 나무의 속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겨울에 뗄감해 버려야지. 난로 다져가지고 뗄감해 버려. 정성을 다해 깎아도 불량으로 버려지는 그릇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아깝지만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특성상 불량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절 전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 작업자 한 분이 깎아놓은 백골을 건조시키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곤 줄자를 꺼내 사이즈를 재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나물 접시가 3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크고 작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통나무를 잘라 백골을 깎고 건조시킨 후 다시 크기를 잰 다음 종류별로 분류해야만 비로소 칠을 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이제 백기 작업 다 끝난 거 이제 칠 작업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실방에. 백골을 싣고 공장에서 20분 거리 칠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목기를 만드는 공장은 대부분 백골 공장과 칠 공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두 과정의 전문가가 다르기도 하지만 백골과 칠을 한 공간에서 작업하면 먼지가 날려 칠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나누어 운영한다고 합니다. 트럭 문이 열리자마자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이게 100세트니까 알뜰제기로 해가지고 23피, 23개니까 2,300개 정도. 오늘 작업량만 무려 2,300개.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목기를 내리자마자 모양별로 가지런히 정리를 한 후 바로 검은색 용액에 담급니다. 들어가자마자 색이 변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칠. 칠이요? 무슨 칠이요? 카시오 칠. 캐슈는 옷과 비슷한 성질의 합성칠 도료입니다. 원료의 생산량이 풍부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목기나 칠기 등의 공예품을 만들 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칠입니다. 옛날에는 기발로 발랐지 붓으로 이거 하나씩 딱 잡고 하나가 발라주면 하나가 또 쏘고. 모두 경력 30년 이상의 숙련된 작업자들이 일을 하니 일의 속도가 참 빠릅니다. 초벌칠을 마친 그릇은 도료가 뭉치지 않게 또 한 번 잘 닦아줘야 합니다. 채야 한 개가 30분씩 한 사람이 30분씩은 만져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돼요. 사람의 노고가 들어가야만 만들어지는 그릇이 바로 목기입니다. 깎고 건조하고 닦고 칠하는 반복되는 과정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야 비로소 그릇이 완성됩니다. 초벌칠을 마친 그릇은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백골로 탑을 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쌓아 올립니다. 이거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이게? 건조시키는 거이요 얼마나 건조시켜야 되는데? 이제 날씨에 따라 틀리죠. 대략 3, 4일 3, 4일 정도는 건조시켜야 돼요? 여름 같은 무려 2,300개의 그릇을 쌓아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자칫 하나만 잘못 올려도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면 빨리 작업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 공장 구석구석 빈자리마다 목기탑을 쌓아 올려 건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목기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왜 공간을 주는 건데? 실 마르더라고요. 공기통으로 마라통하고. 저것도 빨래도 뭐 한 곳에 묻혀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작업이 오후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기에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람나게 허리가 아파 죽겠어. 이렇게 고된 노동 시간 중 찾아온 꿀맛 같은 간식 시간. 국자 갖고 왔지. 내가 그것 때문에 볼 시간이 없지. 신우가 친구들이 다 갖고 왔어요. 뭐,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운무요, 운무. 운무가시로 여기 불 떼갖고 이렇게 운무를 만들어. 국밥에 들어가는 그릇 종류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모여 계셔서 그런지 간식 메뉴도 참 정겹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먹는 시원한 우묵국은 천하진미가 안 부럽습니다.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이거 여기다가 올라가야지. 응? 얘들 다 대학교 가르치고 얘기들 다 저기 공부 끝나고 뭐 직장 나가서 다 돈 벌고 다 그러지. 엄마들 대단하지 진짜. 간식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작업자. 이런 흙가루가 있어. 흙가루라고 있다고 황토가루, 황토. 첩을 담궈가지고 쳐서 사포 쳐가지고 이걸 바른다고. 발라가지고 또 사포를 또 쳐. 그래도 또 담그는 거지 이제 담그는 과정이. 캐슈칠도 오칠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표면에 홈들을 메꿔주는 땜 작업입니다. 처치를 한 목기 표면에 고운 흙가루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탑을 쌓아 건조시킵니다. 목기를 만드는 과정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의 연속. 그리고 며칠 후 건조 기간 동안 목기에 남아있는 흙가루를 또 손으로 일일이 벗겨내 주어야 합니다. 돌가루하고요. 뭐 딴 거 배워갖고 여기다 올리는 거, 여기다 내긴 거예요, 내긴 거. 작업자의 손이 가니 지저분했던 바닥이 깨끗해진 그릇. 또 다른 작업자는 건조한 목기들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 달 전에 올려 나가야 되는데. 목기의 다음 코스는 사포질. 흙가루를 발라 울퉁불퉁해진 그릇의 표면을 곱게 다듬는 작업인데요. 집중을 요하는 일이라 캐슈칠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씻을 때 물로 헹굴 때 이제 물이 써들어가면 나무가 물을 쓰면 안 되지. 그런 걸 캄포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다 막아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칠로 이제 그런 거지. 사포질을 마친 목기가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파셔칠. 사실이요? 예. 3차. 사실을 또 해요? 또 해야지 3번. 4번 막 5번씩 해야 돼. 3차 칠은 기계를 이용해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게 코팅하는 작업이야, 코팅하는 거. 근데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카슈를 발라주는 이유가 뭐예요? 색깔도 올라가고 목기도 이쁘고 그렇게 하는 이유죠. 칠이 나무에 곱게 스며들지 않으면 그릇의 표면이 튀거나 매끄럽지 못하게 돼 뭉치지 않게 신경 써서 뿌립니다. 칠을 마친 그릇들은 바로 건조실로 직행. 나란히 줄 맞춰 서 있는 목기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린 건조실. 이거를 여기서 건조를 시켜요? 예. 그리고 또 따숩게 막 보일러 틀고. 그래야 말라. 여름에도 그래야 마르지 안 말라. 또 다른 건조실도 방금 캐슈칠을 한 그릇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잘 마르게 보일러를 틀어줍니다. 몇 도로 올리는 거예요, 온도는? 35도 정도요? 35도요? 네, 그래서 한 8시간, 9시간 틀어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건조실에서 어제 작업한 목기들을 빼냅니다. 밤새 목기가 잘 건조됐습니다. 완제품까지 나오기까지 보름. 나무 건조시키는 것까지 하면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아,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나무를 건조시켜야
야들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니까. 1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목기를 모자가 사이좋게 앉아 포장을 합니다. 불이 2번이나 났었다고. 4번 났지, 2번 났어. 3번, 불이 3번이나 났어. 불이 3번이나 나니까 얼마나 그러시고 다 전체가 다 타버려 갖고 또 공장을 짓고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갔지. 한 번 내고 3번인데 내 아가 이제 부모가 그게 이제 고생한 걸 알고 그렇게 도와주고 지가 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주저앉은 거지. 어머니 아버지도 연세도 많으시고 일도 이제 그만하실 때 됐고 해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작년 겨울 벌목한 통나무가 여러 번의 칼질과 4번의 칠을 통해 아름다운 37개의 제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목기들. 1000년을 가는 그릇인 만큼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냥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